김경주 원장님 어떻게 아세요? 저도 차팅을 이제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저절로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어깨가 안쪽으로 이렇게 붓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요즘 마우스도 인체공학적으로 나오는 마우스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면 척추 커브도 유지하면서 손목 통증도 많이 줄여주게 돼요. 특히 목이 앞으로 나왔을 때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무게 중심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턱을 당겨주려고 저도 의식적으로 자세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목을 항상 뒤로 자주 젖혀주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저희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중에서 가장 요즘 유명한 치료가 맥켄지 운동이라고 해서 오. 척추 커브를 유지하는 이렇게 뒤로 간단히 젖혀주는 스트레칭인데요. 네. 그 운동을 30분에 한 번씩 자주 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환자분들이 누워서 스마트폰을 오래 하게 되시면 척추의 건강한 자세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하기 편한 자세로 계속 맞아요. 고착이 되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척추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고 특히 누워서 이제 스마트폰을 할 때 이제 옆으로 눕거나 바로 눕거나 이렇게 한 자세로 오랫동안 집중해서 스마트폰을 하기 때문에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젊은 분들이 오히려 통증을 더 오래 달고 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장님, 저처럼 다리 꼬는 자세,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부분에 조금 문제가 갈 수 있을까요? 다리를 꼬게 되면은 일단 골반이 틀어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골반이 틀어지면서 자궁이나 내장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골격이 틀어지면서 한쪽으로만 통증이 압박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근육이 과긴장할 수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양반다리나 무릎 꿇고 앉는 자세가 허리에도 부담이 많이 되지만 무릎에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평소에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앉은 가부좌 자세나 무릎 꿇는 자세 오랫동안 해주시는 거는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자세 불균형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죠. 맞아요. 체형의 불균형이 우리 몸의 국소 비만을 또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부종도 유발할 수 있다.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요. 원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체형이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리를 꼬는 습관이 습관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리가 오히려 더 잘 붓고 하체 쪽으로 순환이 잘 안 돼서 하체 비만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보다는 악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체형 균형에 잡기 위해서는 특히 서 있는 자세도 중요하고 앉아 있는 자세도 중요한데요. 현대인들은 앉아 있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엉덩이를 사실 의자 끝까지 붙여서 앉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는 저희 척추부터 경추부터 시작해서 S자를 유지하는 곡선을 이루는데요. 그 곡선을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건강한 자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턱은 조금 당기고 목은 앞으로 빠지지 않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에서 내 몸을 끌어올리듯이 하시면 되시고 횡격막은 살짝 조여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조금 많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배를 내밀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바른 자세라고 하셔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발레나 체형 교정이나 그런 운동을 하실 때는 항상 배를 끌어당기고 횡격막을 조여서 하늘 높이 내 머리를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1년에 3, 4회 정도 같은 증상을 반복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이어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만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싶거든요. 김경주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일단 증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만성기관지염으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만성기관지염으로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 2년 정도 증상이 계속해서 연속되었을 때 또는 1년에 3개월 이상 가래기침이 반복된 경우 만성기관지염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이분처럼 증상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만성기관지염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만성 기관지염 때문에 고생하시면 평상시 생활도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기관지가 안 좋은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주변 생활 환경 때문에 이런 건가요?
기관지가 이제 타고 날 때부터 안 좋은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외부 요인 때문에 이제 이런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외부 요인으로 이제 악화되는 경우를 몇 가지 설명드리면 요즘 미세먼지다, 대기 오염이다 해서 환경 오염 물질이 직접적으로 폐기관지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실내 환경이 뭐 환기가 되지 않거나 뭐 독성 물질이 배출이 되면서 좀 자극이 직접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특히 만성 기관지염이나 저희가 폐쇄성 뭐 폐질환이나 이런 걸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폐기관지에 자극을 하게 되고 또 미세 혈류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성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난 폐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이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금연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뭐 직업적으로 뭐 분진, 뭐 화학 물질에 노출되셔서 연기 등으로 인해 폐기관지가 손상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호기 감염이 아까 반복된 경우에도 이렇게 증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방 치료가 실제로 어떤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까 박지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방 치료는 저희가 개인별로 변증을 통해서 원인을 치료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만성 기관지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염증 완화를 위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임상에서 이제 만성 기관지염이나 COPD 등 폐질환에 많이 다빈도로 처방되는 약제 처방인 금수육군전에 대한 효과를 제가 논문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논문 결과를 보시면 저희 알레르기 유발이나 기도 협착 그리고 염증 반응 침륜 이런 세포 수치들이 정확히 용량에 따라서 호전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방 치료를 통해서 면역 치료를 같이 병행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한방 치료를 통해서 면역 치료를 함께 해주면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런 한방 치료와 덧붙여서 평소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폐기관지가 많이 약하신 분들은 평소에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30분 정도를 지속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 폐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특히 한 번에 한꺼번에 강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서서히 본인의 폐활량에 맞춰서 운동량을 늘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과 함께 복식 호흡을 통해서 주변 호흡 보조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복식 호흡은 저희가 앉아있을 때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흉식 호흡과 다르게 부교감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돼서 평소에 환자분들께서 하시기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이렇게 폐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은 복식 호흡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횡격막을 아래로 내려서 폐 용적을 넓혀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면 홍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면 홍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로 치솟는 열을 좀 밑으로 내려주고 안정화시켜주는 게 필요한데요. 저희는 약식 동원이라고 해서 식습관을 교정해서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방하기 위해 피해야 하는 음식은 맵고 자극적이고 짠 음식입니다. 특히 매운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은 안면 홍조를 더욱 유발할 수 있고 악화시키게 되는데요. 얼굴 위쪽으로 매운 음식 많이 드시고 난 뒤에 땀이 많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한 경험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열이 얼굴로 위로 떠오르는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처럼 좀 오래 보존할 때 음식에 들어가는 보존료는 얼굴의 홍조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음식, 야채, 채소 위주로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갑자기 외부 온도가 변하게 되는 경우에도 얼굴이 홍조가 심해지게 되는데요.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경우도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 갑자기 추운 곳으로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운동 후에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거나 갑자기 차가운 물에 샤워를 하는 것도 피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얼굴에 붉은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또 피해 주셔야 하는 음식이 바로 술인데요. 술은 알코올 성분이 직접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서 얼굴을 붉게 만들기도 하지만
확장된 혈관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특히 더 안 좋습니다. 또한 알코올이 분해될 때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이 안면 홍조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당뇨약이나 항진균제, 항생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술을 무조건 거의 금주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뭐 식습관 관리뿐만이 아니라 급격한 온도 변화도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음주도 피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원장님, 이 안면 홍조는 술을 마셨을 때 빨개지는 것과 좀 다른 증상인가요? 구분을 해야 될까요? 술을 마시면 초반에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네. 말초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는데요. 음. 지금 환자분께서 말씀하시는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갑자기 열이 확 달아오르는 자율신경계 증상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하셔서 치료를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도대체 어떤 식품을 먹는 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갱년기 증상에는 저희가 양귀비가 많이 즐겨 먹었다는 석류라는 음식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석류에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데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과 같은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기 때문에 여성 갱년기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는 음식입니다. 또한 샌드위치나 샐러드에 많이 들어가 있는 양상추에도 비타민 C가 많아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항암 효과, 슈퍼푸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 토마토도 갱년기에 굉장히 좋은데요. 토마토 또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원장 김경주입니다. 오늘 건강 꿀팁의 주제는 다이어트인데요. 10월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말이 살찌기 쉬운 계절입니다. 사실 말만 살이 찌기 쉬운 계절이 아니라 사람 또한 살이 찌기 쉬운 계절인데요. 기온이 내려가고 일조량이 줄면서 식욕은 느는데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건강 꿀팁에서는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건강 상식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 한방차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이어트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칼로리 균형, 즉 섭취하는 칼로리와 내가 소모한 칼로리의 균형이 깨지면서 축적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지방을 태우는 것이 핵심인데요. 체지방 감량과 식욕 조절이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식욕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식욕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식욕은 뇌에서 내리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에서 식욕을 자극하고 억제하게 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호르몬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일조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가을철에는 자연스럽게 세로토닌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등산이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야외 활동을 늘려주는 것이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와 식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제가 다이어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부는 간인데요. 바로 간이 건강해야 체지방 함량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하여 독소를 배출하고 몸속에 과잉 공급된 에너지를 지방으로 축적하고 배설하는 장기입니다. 또한 기온이 내려가면서 우리 몸은 겨울철에 대비해서 지방을 축적시키려고 하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열량을 소모하면서 식욕이 늘기도 하는데요. 이때 지방을 몸속에 저장을 하느냐, 배출을 하느냐 할 때 핵심이 되는 장부가 간입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거나 평소에 많이 피곤하신 분들, 만성 피로를 달고 사시는 분들, 또는 간 기능이 저하되신 환자분들의 경우 지방이 쉽게 축적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죠. 또한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술을 반드시 줄여주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가을 음식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고 해서 푸짐한 밥상, 맛있는 제철 과일이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을하면 떠오르는 음식 중 대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하는 저칼로리, 고단백질 식품으로 칼슘, 인 등의 성분이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바닷속 보물입니다. 특히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가을 보양식 중 하나인데요. 대하에 흔히 오해하는 상식 중 하나가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과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요. 대하에는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이 있고 특히 대하의 머리와 껍질에는 키토산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항암 효과도 있고 많은 나쁜 콜레스테롤 배출을 줄여줍니다. 배출을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올 가을철에 선선한 날씨가 불 때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가서 대하구이를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대하뿐만 아니라 가을하면 생각나는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모락모락 김이 나고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이런 고구마는 세라핀 성분이 많아서 장을 튼튼하게 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칼로리가 다만 낮은 식품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구기자인데요. 구기자는 인삼, 하수오와 더불어 3대 명약으로 여겨질 만큼 유명한 한약재입니다. 성미가 간평해서 평소 차로 우려 마시기 좋고 정과 술을 보충해서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눈을 맑게 합니다. 또한 풍을 없애고 양기를 북돋아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간의 지방 대사에 관여해서 지방간을 개선하고 체중 감량 효과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구기자에 많은 성분인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여러 논문이나 해외 학술 저널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성분입니다. 베타인이라는 아미노산은 간의 지방 대사를 촉진시키고 간세포 재생을 도와주기 때문에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감량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다만 와파린 계열의 항응고 약물을 드시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적정량을 섭취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 하에 적정량을 복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건강한의사 원장 김경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